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0번째 시간으로서 미세먼지와 사스가 오면 하늘 높이 날아올 주식은 뭐가 있을까 한번 연구해서 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미세먼지와 사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미세먼지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1월 4일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1월 4일 충남북, 세종, 전북, 광주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발령했고요.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봄까지 계속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생해서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1월 4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우한시 보건당국은 1월 4일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44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11명이 위중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사스가 중국에서 유행했는데 약 650명이 사망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미세먼지 이슈는 요즘 들어서 자주 발생해갖고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사스는 예민한지 1월 3일 날 발생하자마자 관련주인 파로나 고려제약 등이 반짝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가까운 중국 동부 지역에 석탄 발전소가 현재 2927기가 있는데 이걸 2937기로 10기를 더 증설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미세먼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로서 미세먼지와 사스 이슈와 관련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겠죠. 그리고 또 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공기청정기, 또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겠죠.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공기청정기의 그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 필터는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유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생활가전기업인데요.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하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레인지 푸드 등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파세코가 있거든요. 이 파세코는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푸드 등 공기질 관리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스와 관련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관련 백신이나 예방약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마스크나 손세정제는 사스가 와도 또 같이 많이 쓸 것 같아요.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에는 KM이나 50 이런 회사가 있고요. 손세정제는 파로, 그리고 백신 관련주에는 진원생명과학, 고려제약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 관련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뉴스 초기에 확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내에 확 빠져버립니다. 곧바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뉴스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가서 급등하기 직전에 매입하고 또 확 올라가면 급등하면 바로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팔 그 매도 기회를 놓치면은 손실 발생되고, 이렇게 또 이슈 따라가는 주식은 빠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가 아닌 그냥 셀러리맨이나 이런 그 부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하기에 좀 부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 세 번째로 그 미세먼지 사스의 그 수혜주로 예상되는 이런 앞장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기업 중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미세먼지나 사스에 모두 수혜가 가능한 마스크주하고 이런 주를 위주로 해서 주목을 했고요. 두 번째,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고 경영 실적이 양호한 알짜주를 선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루는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적자로 나와가지고요. 그런 종목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부각될 때 대장주로다가 시장을 주도할 종목을 한번 뽑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KM 은 마스크주거든요. 그 KM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KM 긍정적인 면은 이슈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래갖고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되면 바로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아직 주가가 급등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1월 7일 오늘 금일 종가가 7,670원이래 갖고 최고가 대비 약 33%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은 58%래 갖고 100% 미만이고 당좌 비율은 116%래 갖고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요. 주가도 비교적 저평가된 거, 퍼가 약 12배, 그리고 PBR은 0.8배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주가도 좀 저평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낮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율을 보면 2017년에 1.2%, 2018년은 6.7%. 그래도 다행인 거는 2017년에 비해서 18년이 더 나아졌다는 점.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갔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7년은 4.7%고 금년 18년은 4.4%라 해서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50을 보면은 50은 마스크하고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가 급등이 얘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종가, 현재 종가가 3,460원이고 최고가 대비 약 20%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도 높은 걸로 나옵니다. 2019년 9월 현재 부채 비율이 65%로 해갖고 100% 미만이라서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 당좌 비율은 114%로 해갖고 이건 100% 이상이라서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비교적 저평가돼 있어 갖고 2019년 9월 기준 퍼 PER 주가 수익 비율이 9.4배라 갖고 10배가 안 되죠. 그리고 PBR 주당 순자산 가치를 주가로 나눈 그 비율 여기 0.8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원이라 치면 얘 주가는 8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평가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부정적인 측면은 이슈 탄력성이 좀 낮습니다. 얘는.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거. 예를 들면 매출 증가율을 보면 2017년은 4.5%였는데 오히려 2018년은 0.7%로 떨어져 가지고 성장성이 낮고 영업이익률은 2017년은 5.9%, 2018년은 5%를 해갖고 K연보다는 조금 높고 그래도 5% 정도면 뭐 보통 수준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크린앤사이언스 공기청정 그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미세먼지가 왔을 땐 대장주입니다.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급등도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월 7일 종가가 26,950원이고 최고가 대비 약 22%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2017년은 28.5%, 그리고 2018년은 23.5%로 굉장히 그 매출 증가율이 양호하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8.2%, 8.5%로 해갖고 17년에 8.2%, 18년에 8.5% 해갖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재무적 안정성이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 부채 비율이 128%, 그러니까 100%를 넘으니까 부채 비율은 별로 양호하지 않고요. 당좌 비율이 89%, 당좌 비율이 100%가 안 돼서 약간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평가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에 따라서 이런 건 가는데요. 그게 20%나 되니까 매출 증가율이 주가가 고평가될 수가 없죠. 20%가 넘으니까.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은 17.5배, 그리고 PBR은 3.9배. 그래서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이런 걸 만드는 그 생활가전기업 위닉스는 주가 급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7일 종가가 25,70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 23% 정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얘도 양호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2017년은 26.8%, 2018년은 22.9%고요. 영업이익률이 6.2%, 2017년에 2018년은 1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면 재무적 안정성이 좀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62%라 갖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당좌 비율이 83%로 해서 이게 좀 100%가 안 되는 게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약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12.6배고 PBR이 2.8배. PBR을 보면 높게 좀 평가되어 있네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츠, 그 레인지 푸드 만드는 하츠는 주가 급등이 얘도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7일 종가가 7,370원이고 재무적 안정성도 아주 높으네요. 부채 비율이 19%고 당좌 비율은 457%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으네요. 재무적 안정성은. 근데 부정적인 면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으네요. 매출 증가율은 2017년은 15.5%에서 양호했는데 2018년은 1.6%좀 낮아졌거든요. 금년 실적이 나오면 좀 판단할 것 같은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2%인데 2017년은 1.2%라고 2018년에 실적이 아주 안 좋았던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네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이 31.6배나 되고 PBR은 0.97배. PBR로 봐서는 좀 낮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세코는 얘도 주가는 아직 급등하지 않은 상태고요. 1월 7일 종가가 8,230원, 최고가 대비 38%, 좀 많이 빠졌네요. 거의 한 40% 가까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장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매출 증가율이 2017년에 18.9%, 2018년에 23.2%, 상당히 좋죠. 그리고 고배당을 하네요. 시가 배당률이 무려 4.3%가 돼갖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그런 건 좋은 점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수익성이 좀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2%, 3.5%,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재무적 안정성이 좀 낮으네요. 당좌 비율이 8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네 번째로서요. 주식시장의 긍정, 부정 요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긍정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1월 15일 서명식이 베이징에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2단계 합의까지는 2단계 합의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여러 고비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큰 선거가 있으면 정치 테마주도 많이 들썩거리고 또 정부에서도 증시를 부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11월 미국 대선도 있어 갖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주가를 부양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쁘게는 안 할 것 같아 갖고 호재라고 일단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미국과 이란의 지금 분쟁이 격화되고 있죠. 특히 술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하는 바람에 이란이
공개적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석유값과 금값은 상승하고 주식값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관련 그 안보 리스크가 언제 격화될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친노조 반기업 정책 지속해갖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거,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대응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 격화로 주식시장이 당분간 하락세 내지 아주 그 널뛰기 장세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석유, 금, 달러 이런 게 이제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달러 값이나 금 값이 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금은 한 자기 그 금융자산의 한 10%, 달러는 한 30% 정도 이렇게 사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좀 떨어졌을 때 지금은 뭐 오늘도 1580원인가요? 굉장히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2100 이하로 하락하고 또 우리 독자님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고가 대비 20% 이하로 하락하면 3회 정도 분할해서 이렇게 매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은 이 미세먼지 관련 사스 관련 주식 중에서 마스크주로는 KM을 선택하고 또 그냥 그 미세먼지 관련주는 크린앤사이언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지만은 이들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다가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다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이슈 발생 시 탄력성이 좋은 그런 주식 위주로 현명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투자의 내공을 기르는 시간이죠. 하락장을 바라보는 초고수의 마음. 오늘은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리 먼거 선생은 워런 버핏과 그 동업자로서 유명하죠. 그 워런 버핏의 버금가는 그런 투자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먼저 1번으로 위기 때는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이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여기서 약한 자, 강한 자는 뭘까요? 약한 자는 금융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걸 약한 자라고 보고, 또 자본도 약한 사람이 약한 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는 금융에 대한 정보나 지식, 투자에 대한 그 철학이나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또 자금력도 어느 정도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강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위기 때는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 흐르는 것이 시장의 이치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에 크게 마음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주가가 50% 이상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0%가 떨어졌더라도 그걸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절제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식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절제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투자의 내공에서 온다. 투자의 내공은 어떻게 해서 길러지느냐? 투자에 대한 좋은 양서를 많이 읽고, 투자자 필독서 이런 양서를 많이 읽고, 제가 투자자의 창과 방패라는 칼럼에서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의 그 채널에 투자자의 창과 방패라는 그 칼럼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내공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강심장을 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강심장은 그런
투자에 대한 정보나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은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어. 이런 그 기업에 대해서 해박한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겸, 긴장감을 풀 겸 해서 쓴 수필이나 여행기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 블로그도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우리 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